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대망의 우리 합격단 최종 40문제 마지막 해설 수업을 합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이제는 뭐 초조하거나 걱정한다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운명의 주사위는 던졌다 생각하시고 과목별로 뭘 해야 될까 혹시 고민스러우면 예상 문제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기출문제 5년치 기출문제만 모아서 분석을 하고 몇 번 본다 하고 시험장 가세요. 최소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 40회 마지막 최종 40문제는 주제별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주제니까 오늘 한 문제는 꼭 복습을 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되죠. 펜 설정을 좀 하고요. 광역도시계 용어 아니면 가장 자주 나오는 게 요놈이죠. 틀린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 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대상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관계 시도, 시장으로서 지자체 의견 듣고, 자, 여기 하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광역도시계획 짜기 위한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있죠. 중앙 또는 지방. 그래서 뭐 심의 절차가 있냐 없냐 뭐 이렇게 할 때도 이런 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시도지사, 시장원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할 때 미리 시도 또는 시군 의회하고, 그렇죠. 지방의회 의견 듣고 시도지사면 시장원수 아래 것들의 의견 듣습니다. 그 다음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참 우리가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계획 수립 두 가지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다.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됐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그리고 지정된 곳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서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승인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인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사람인지 꼭 구분하시라는 거. 틀렸는 게 3번이죠.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장군수하고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아시죠? 뭐 시도지사 요청하는데 공동으로 수립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 문제는 답을 맞고 틀리고 떠나서 반드시 마지막으로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 등을 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하고 꼭 지정권자, 수립권자 구분해서 꼭 암기를 해 놓으세요. 나머지 몇 분 읽어 놓으시고. 자, 요거 아까 쭉 얘기한 겁니다.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이렇게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지정. 광역계획권이 도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관할 도지사가 지정. 이렇게. 그 다음에 색깔 조금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절차야 뭐 중앙, 지방, 도시계획 심의. 그 다음에 뭐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시장군수가 국토교통부나 도지사한테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내면 있다인데 없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해 있다. 그럼 도지사 짜는 게 아니죠. 관할 지정된 곳에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짜서 도지사님 찾아가서 승인받고 이렇게. 둘 이상 시도 관할을 걸치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짜서 장관님께 승인받고 이렇게. 근데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 야들한테 승인 신청이 없으면 도지사한테 가야 되잖아. 도지사가 직접 묵하고 직접 짤 수 있다. 국가계획 관련돼 가지고 수립해야 되겠다. 그럼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 또 지정하고 3년 이런 것도 다 기억해 놓죠. 지날 때까지 시도로부터 승인 신청 없으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직접 수립.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지사는 시도지사와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면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도지사는 시장 운수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헷갈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써보면서 좀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더 워낙 쉬우니까요. 그 다음에 주민들 전문가 의견 들을 때 공청회 연다는 것,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한다는 것, 뭐 지방의회 의견 듣고 바로 이 얘기들 쭉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장 운수가 협의가 안 되면 수립에 단도당 공동으로 장관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5년마다 타당 선거가 없죠. 여기는. 그러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한지 검토하는 주기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이거는 입안의 제한이라든가 결정의 효력이라든가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없는 내용 중심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가와 조정구역 옳은 걸 이렇게 물어보는데, 옳은 걸 이렇게 물어보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승인받은 사업 공사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공사한다.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했을 때인데, 3월 내에 가서 신고해야죠. 신고. 시가와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둘 중에 하나 지정되면 3월 내 신고합니다. 나머지는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국가계획관리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하다. 그럼 장관님이 직접. 원래는 이제 여러분 시도지사가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지만 국가계획 연계하여 필요하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주민, 이해관계자가 포함된다는 것도 알아놓고 영도 지역이나 지구 지정에 관해서는 제한을 못하죠. 요거 입안에 제한하는 거 워낙 자주 나오니까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기지, 산업유통, 입지규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지구 단위 관련된 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입지규제 세수구역 관련된 거. 이때 제한할 때 기반시설 관련된 거는 5분의 4 토지 면적 동의서가 들어가야 돼요. 국공유지 제외. 나머지 3분의 2. 45 플러스 30일. 이렇게 딱 알아놓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틀렸다. 요거 반드시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그 다음 날이 아니죠. 효력 발생한다 하는 거.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이게 이제 한 65점 정도 레벨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이번 시험에 여러분, 용도 지역이나 등에서 작년에는, 물론 매년 나옵니다. 용도 지역 안에서 뭘 지을 수 있냐, 없냐 할 때, 애지간하면 단독주택이나 일종 건생은 거의 다 허용된다라고 문제를 푸시면 큰 도움 됩니다. 여기 보면 저층주택 중심에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편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얘기죠. 일단 일종 일반 주거는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다 하고 딱 까는 거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단독주택은 당연히 지을 수 있고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일종 건생이니까 허용이 되죠. 그 다음에 초중 고등학교는 뭐 당연한 일이고요. 아파트 단지는 다 있잖아요.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를 뺀 나머지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이종건생 동물병원은 동물미용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종건생이잖아요. 이종건생.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보고. 자,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볼 테니까. 일종 일반 주거 나오면, 이렇게 단독주택 다 돼요. 단독, 다중, 다세대, 다가구 공간. 그 다음에 공동주택인데, 아파트는 안 돼요. 아파트는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 다음에 요 일종 건생. 그 다음에 초중 고등학교. 요거 대학교는 안 되죠. 노자시설. 요거 공통으로 허용된다. 여러분 혹시 문제 이제 이종 건생 가지고 툭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종 건생이잖아요. 이종 건생.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지금은 뭐 시간 얼마 없습니다만은, 왜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좀 열심히 해놔야 되냐? 용도 분류하는 문제가 나와서가 아니라 국토기획법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풀리려면 일종이 어떤 게 있는지, 이종 건생이 어떤 게 있는지가 분류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리 한번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왜 제가 이제 건폐율을 넣냐면, 여러분 31회 시험에는 건폐율 용적률이 안 나왔어. 30회 시험에는 용적률이 나왔어. 29회 시험에는 건폐율의 특례가 나왔어. 농칠이 70% 하는 거. 그럼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이렇게 가는 순서거든요. 그래서 한번 훑어보려고. 문제는 되게 쉽죠.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연결한 건데, 그럼 이제 제일 높은 게 중학교 1학년 유건이, 중심상업, 일반 유통 근린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이 상업지역 넷 중에 하나가 있는데, 상업지역 아닌 놈이 뒤에 따라 붙으면 이건 무조건 틀렸죠. 따라서 중심상업이 있는데 몇 프로 고민할 것도 없죠. 일종 전형이 웬일입니까? 유통상업인데 준공업이죠. 일반상업인데 준정어죠. 그 다음에 일반상업 앞에가 틀렸죠. 이렇게. 그러면 자, 요 건표율이니까 녹지지구는 전부 20%죠. 중학교 1학년 유건이 988, 건칠이 70이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일반 중심 일반 98,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낮은 것부터 높은 것부터 낮은 거라는 문제를 물어보면 이건 왔답니다. 왔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다가 뭐 70%, 뭐 90% 이렇게 안 써도 돼요. 거꾸로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제대로 골라봐 보면 상업지역이 제일 높은데 어쨌든 간에 상업지역 아닌 놈이 뒤에 어떻게 있으면 이건 다 틀린 거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뭐 건표를 다시 한번 쫙 훑어 놓으셔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러분 통상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은 이제 원론적으로 이것저것 뭐 지정 대상 뭐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다 물어보니까 정리해 놓으시고, 여기다 마지막으로 이제 혹시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 짤 때는 뭐 계획관리지구나 개발진흥지구가 40% 100%인데 건표율은 150%, 용적률 200%, 1.5배 2배 완화하지 않습니까? 도시지역 안에서는 그 건물 짓고자 하는 사람이 공공용지 제공하는 비율에 따라서 공식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건표율만 잠깐 한마디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대지가 400인데 대지가 이렇게 400을 가지고 있다. 400을 보기 싫으니까 내가 한번 이거 지우야. 또 어떻게 여기 마음이 제가 좀 급해요. 마지막 수업 40문제를 해석하기 다 해야 되니까 400제곱미터가 있는데 건축을 해요. 이 동네 건폐율이 60%를 내잖아요. 60%인데 이렇게 줘요. 이렇게 100제곱미터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대요. 400에 그 중에 100을 공공용지로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을 완화하는 건폐율 최대한 얼마냐? 막 공식이 있거든요. 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시험을 건폐율 완화 도시정안에서 내릴 때는 90% 넘는 건 공식상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400에 100을 띄었으니까 25%를 공공용지로 제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주어진 건폐율이 60%니까 곱하기 0.25를 하면 돼요. 0.25. 그러면 75%가 딱 나오거든요. 2, 6, 12, 5, 6, 30이니까. 그럼 이게 시험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럼 만약에 건폐율이 이제 50%를 줬다. 50%를. 자, 내가 900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300을 300제곱미터를 공공용 제공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3 곱하면 0.3을 3, 5, 15 이렇게 350이니까 이것도 75%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볼 때 여기 시험을 나온 거 보면, 만약에 400제곱미터인데 200을 제공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0.5를 보면 5, 6이 30%니까 90%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는 좀 안 하니까 보통 이제 4분의 1. 그래서 내 땅에 가진 땅에 공공용지를 제공하는 비율이 있다. 뭐 25%다, 30%다 그러면 주어진 건폐율에 0.25를 곱하거나 0.3을 곱하면 그 값이 최대로 짓는 기준이다. 이렇게 한번 알아놓으세요. 이거 한번 나온 거죠. 옛날에 한번 나온 거. 용적률은 너무 복잡한 계산식이기 때문에 뭐 나와도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번 훑어보려고 넣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 자, 여러분 작년에 기출문제 알아야 되거든. 기출문제 분석해보면 그림이 보여요. 작년에는 용도지구의 개념하고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지을 수 없는 거 찾아라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작년에는 용도지구 세분되는 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30회 시험에서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일반적 용도지구별 행위제한을 물어볼 확률이 높으니까. 자, 용도지구 안에 건축 제한 틀린 건데,
집단 취락지구는 당연히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을 정비하려고 지정하니까 개특법 적용을 받는 것이고, 고도지구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주는 높이 초과하지 마라. 그 다음 특정 용도 제한지구 등등등 다 대통령령이 아니고 도시군계획 조례죠. 조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는데, 방제지구도 조례. 자연취락지구는 국토법령에서 직접 4층이야. 자연취락지구는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1종 건생, 2종 건생 중에 휴일, 단란안마 제외,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설 제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동물들을 운동시켜서 창고에 넣고 삐딱한 놈 교정한다고. 교정 및 군사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을 운동시설, 그리고 여기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농업용 창고, 그 다음 교정군사, 그 다음 방발이, 방송통신시설하고 발전시설. 요거는 4층 이하가 가능하거든요. 정답은 나왔는데, 요거 다시, 요 문장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원래 전부 다 도시군계획 조례로 알아서 해요. 요것도 색깔 좀 바꿔볼게요. 요렇게 조례로 알아서 하는데, 요 코드지구, 요거 코드지구, 요거 꼭 기억해 놓고요. 다 조례에도, 또 조례, 집단 취락, 요 개특법, 요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요것도 여러분요, 요거 나중에 난개발 막으려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거든.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 짰다든가 또는 개발계획 짰다면 그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을 못 짓는다. 이렇게 아무리 다 조례죠, 조례. 요거 한 페이지 꼭 기억을 하시고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개발행위 허가인데, 뭐 개발행위 허가도 작년에 언급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옳은 것은 재해복구, 옳은 거죠. 이렇게 옳은 거. 이것도 이제 색깔을 좀 바꾸죠.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을 설치한다. 허가받을 필요 없죠. 재해복구나 재난수술을 위한 응급조치는 당연히 허가 대상이 아니니까요. 국가나 지자체는 이런 거 좀 예치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각종 조건부로 허가할 때, 허가 신청한 사람 의견 들어야 되죠. 당연히. 이건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요즘은 4번, 5번이 반대인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가 있고, 여러분 이제 익히 아셔야 돼요. 이제 행정청이 아닌 경우가 있다. 그러면 행정청이면 새로 시설 설치하면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가고, 옛날에 기존의 공공시설, 옛날 구시설은 비용 관계없이 행정청 시행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행정청이 아니다 그러면 새로 시설 설치하는 놈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구시설은 설치한 비용 범위, 그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야가 가져가야 돼요. 이로서는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했는데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면 새로 설치한 놈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가고, 행정청이라면 절대적 무상기술이라는 말 쓰거든. 옛날 시설은 절대적으로 무상적으로 가져가요. 행정청이 아니면 새로 설치한 놈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가는 똑같은데, 옛날 시설 부지는 자기가 설치한 비용 범위 안에서만 가져간다는 것. 이런 식으로 반대로 표시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나오면 얘는 무조건 틀려야 되지. 왜? 정답이 2개가 돼야 되니까. 1개 돼야 되니까. 요렇게 바꿔서 내든지, 아니면 이렇게 틀리게, 둘 다 틀리게 하든지, 아니면 틀린 걸로 시험할 때 살짝 바꿔서 이제 똑바로 만들어 놓고 둘 다 맞는 걸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언급할 때는 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똑같이 틀리게 해서 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딱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너무나도 유명한 기출문제 아닙니까? 얘만 해결되면요, 매수청구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딱 나오면 A광역시 B구다. 요것도 색깔을 좀 오늘 좀 바쁘네요. 색깔도 바꿔서 해야 되니까. 소재한 지목이 대인토지다. LH를 사업시행자가 한다. 원래 이제 여러분 매수청구는 자, 원칙으로 요걸 그냥 통일해서 한번 지우고요. 자, 원래 이제 여러분 원칙적으로 매수청구는 딱 외우셔요. 특별시장, 특별시의 땅이라면, 광역시의 땅이라면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자, 여기 여러분 케이스를 내면, 자, 얘는 시험이 안 나오니까, 얘도 시험이 안 나오니까, A광역시 B구, 여기 써먹었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A도 B시에서 B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광역시에서는 광역시가 이 우치는 아니고, 도에서는 해당 시장 군수한테 간다는 거.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했다면 그자한테 간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자, 이러면서 매청할 때 이제, 자, 옳은 거 골라봐라. 갑의 토지 매수 업무자는 B구청장이 아니고 LH지, LH. 그 갑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며 그 땅에 있는 건축물 포함되는, 아이, 말도 안 되죠. 그 위에는 땅, 건축물, 정착물 다 포함해. 갑이 원하면 매수 업무자는 채권을 받는. 자, 여러분 명심할 점은 LH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매수 업무자가 자치단체일 때만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 지을 수 있다. 그래서 LH는 채권 발행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업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앞뒤 6개월 내에 매수를 결정하여 LH 같은 경우에 땅 주인하고 광역시에다가 통보해 줍니다. 그놈이 맞죠. 그 다음에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원생, 2종원생, 공작물은 개발에 허가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이 2종원생 중에서도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안마, 노래음수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되고 얘들은 안 돼요. 얘들.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니까 지을 수 없죠. 야, 이 문제는 정말 너무나도 유명하고 정말 괜찮은 문제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몇 쪽으로 한번 읽고 시험장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이팅!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요거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꼭 정리해 놓는데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지정하죠. 주민들의 의견 듣고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이다. 기반시설 설치계획 짜야 되고 틀린 거 올라라고 했으니까요. 설치계획 짜야 되죠. 1년 내 한점 다음날 실효됩니다. 1월 도시군관리계획 반영하고 해당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자니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게 읽다가 성격 급한 사람은 안 봐버리거든. 이렇게 요런 데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하는 거예요. 해제가 풀리는 것.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했다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꼭 알아놓고 요 1년 된 날까지 설치계획 수립 안 하면 1년 된 날의 다음날 다 실효되고 우리 작년에 나온 거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행위할 때 돈 낸다는 것. 요거는 이제 박스 처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는 안 나오죠. 그래서 요거 일반적인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개발 밀도관리구역하고 정리를 같이 다 해놓으세요. 우리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점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성장관리계획 제도가 이번에 개정이 됐죠. 그래서 첫 해인데 성장관리계획구역 요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일단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도시지역 중에 녹지지역, 그 다음 도시외 지역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아니에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르지 못하고 나오면 준주거지역 하면 안 돼요. 녹지지역, 그 다음 도시외 지역 중에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인데 주거지역은 아니에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이번 시험에 이걸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지정하고 할 때는 주민 의견, 지방 의견 듣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그 성장관리계획 짜야 되는데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내용들을 또 포함해서 짜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법령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125% 이것도 빈칸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 정한 바에 따라 완화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 125% 이렇게. 그 다음에 해당 시장 원수는 이것도 5년마다 성장관리계획이 타당한지 재검토해서 정비합니다. 그래 이 정도만 딱 공부를 해놓으세요.
요거는 낯설어 처음 들어온 제도죠. 물론 수정했습니다만은 정답 아까 나왔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종류하고 시설 연결. 이건 이제 우리가 동영에서도 마지막에 취급을 했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계속 연속으로 시험 나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한 3, 4년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요중에 이제 장사시설은 보건위생인데 공간시설은 넣어놨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일일이 제가 언급 안 해도 복습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공개시설, 옳은 것은,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 워낙 중요한 것들인데, 몇 층으로 들어가려면 10년 내 사업 안 할 때, 그 개발구역, 정비구역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외워서 정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5년마다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하고 20년 내에 사업 시행 안 하면 20년 된 날 다음 날 전부 효력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토부 12문제인데, 제가 요 국토법에서 물론 40문제 전부 다 합니다만은 31회에서 언급됐다. 근데 워낙 자주 언급되는 거는 또 언급했지만 거기서 이제 안 나온 거 위주로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토법 이제 전체 한번 잘 복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법 13번 개발구역 지정. 작년 시험에서도 개발구역 관련된 게 이제 전체적인 건 냈지만은 지정 관련된 건 안 냈으니까 이거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옳은 것은 대도시시장은 직접 지정할 수 없고 지정 요청한다. 자, 대도시까지는 지정하죠. 말단 시장원수 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가서 요청한다. 대도시는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둘 이상 도의 행정구역이 걸쳤다면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 도지사 지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개발구역 지정을 하는데 A도 B도 걸쳤다. 둘이서 만나서 협의를 먼저 해요. 누가 지정할지 협의해서 지정권자 정하고, 협의가 잘 안 될 수 있죠.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틀렸고,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장관님이 지정하는 사유, 국가가 직접 개발사업 시행해야 되겠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다. 그 다음에 일정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하게 관련돼서 지정에 제한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시도 대도시 협의 안 되거나 천재지변 이런 사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3번 맞죠? 개발구역이 둘 이상 사업 시행지역으로 분할해서 지정하려면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만이다 하면 안 되고, 자연녹지 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짤 수도 있습니다. 허용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틀렸죠. 그래서 요거는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리를 꼭 해놓으세요. 누가 지정하는지 지정 요청, 요 지정권자 시도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다. 둘 이상 시도 대도시 걸치면 일단 협의를 하여 지정권자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사유, 이것도 낼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금방 얘기한 겁니다. 분할하거나 사업 시행지역으로 분할을 해서 지정하거나 떨어진 둘 이상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지정을 못하니까 요 시장원수는 도지사한테, 구청장은 이제 특별중앙시 시도지사한테 요청합니다. 제한도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국가나 지자체는 제한할 이유가 없죠. 지정권자이거나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조합은 아직 탄생을 안 했으니까 나머지 사업 시행자가 시군구에 가서 제한한다. 그때도 토지 소유자나 민간 시행자가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들어간다는 것도 알아놓고, 면적, 이게 이제 이게 아마 2, 3년 전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주거상업지구 10,000 이상으로 공업 3만, 자연생산도시 10,000 이상, 도시적 바깥은 30만 이상. 근데 이렇게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취계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균형 발전하려고 지정한다. 그럴 때 면적 규제 없다. 이렇게 딱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을 출제 안 하면 될 데가 또 없어요. 또 물론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조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꼭 뭐 다 정리했겠지만 지정권자한테 가서 설립 인가 받고, 인가 받은 걸 변경할 때도 인가 받습니다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같은 경미한 변경은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가 신청할 때 이거 뭐 바꿔서 내기도 하고 또는 이러기도 하는데,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의 2분 이상이 동의한다는 것도 꼭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조합, 요새 이런 질문 써먹어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건 있을 수 없죠. 임원의 결격은 있어도. 이런 식으로 참 집중력 떨어지면 안 보인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100인인 조합. 자, 100인이다. 50인 이상이면 대의원으로 둘 수 있기 때문에 100인인 경우도 둘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 아니고 이건 맞죠. 나머지는 다 틀렸다 하는 거. 이런 문제. 수용 사용 방식 나오면 옳은 것은 어차피 조합은 환지 방식만 하기 때문에 뭐 수용 방식이란 말이 안 되고, 나머지가 이제 강제 수용할 수도 있는데, 수용을 할 때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는 동의 이런 거 전혀 없어도 수용 들어간다는 것. 지방공사는 토지상환 채권은 사업시행자가 발행을 하는데,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는 지급보증 없이도 발행할 수 있죠. 민간 시행자만 지급보증을 받는 겁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이제 제외하고, 원형지 개발자는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계약일로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매각할 수 없다. 매각 제한 받는 것은 국가, 지자체를 포함한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상환 채권은 새로 조성한 분양토지 건축물이 2분의 1 넘지 않도록 했다는 것. 그 다음에 공공택지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 3택지 1공장. 3택지 1공장이라고 정상적으로 수용상 방식으로 조성된 땅을 공급할 때는 경쟁 입찰입니다만은 공장 용지로 들어간다. 국민주택지, 공공택지, 그 다음 330이하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추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추첨돼가지고 외워놓으셔야 돼요. 3택지 1공장, 3택지 1공장. 토지상환 채권, 뭐, 이건 지금 사업시행자가, 민간시행자는 보증받으라. 지정권자 승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고요. 지정권자 직접 발행할 때 승인 안 받죠. 토지상환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에 예금금리를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한다. 뭐, 지정권자가 정한다. 이러면 안 되죠. 기명식으로 발행한다. 이런 것들 뭐, 아주 초보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용 사용 방식으로 조성한 땅 공급 어떡하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할 때 공급 계획을 작성해. 이게 이제 기출문제 중에 너무 얍삽한 기출문제다 하고 제가 욕을 한 문제인데, 지정권자한테 제출하라고 됐는데 승인받으라고 해서 이게 틀리게 또 지문을 낸 거예요. 이게. 승인받을 필요 없이 제출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공공택지는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죠. 없다가 아니고 있다. 조성토지 가격 평가는 당연히 감정평가금액 산수를 평균한 가격으로, 감정평가 새로 해야죠. 조성했으니까. 그 다음에 공공청사를 지자체가 줄 때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해줘야죠. 그 다음 토지상환 채권도 수의계약으로.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잘 했다면 여러분 툭툭툭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환지처분, 어차피 환지계획, 환지처분, 환지예정지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지요. 매번 나오고 하니까 정리하는 겁니다. 지정권자한테 가서 사업시행자는 중공검사 받고, 지정권자가 직접 할 때는 중공검사 안 받고 공사하려고 공고만 하면 돼요. 그것도 60일 내 환지처분하면 된다. 이거 기억을 하세요. 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되면 공고 14일 내 등기소에 통지하고 등기촉탁 신청하라. 이는 14일 내 통지하고 재개발 재건축에 가면 지체 없이 등기촉탁 신청. 이런 것 좀 구분하셔야 돼요. 환지계획에 따라 입체 환지처분 받은 자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계획을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 일부하고
그 땅의 지분, 입지형한지든 평면한지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내 것이 된다.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자, 채비지는 이렇게 채비지는 사업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실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가 아니죠. 3월 5일 날 환지처분 공고하면 요 날이 끝나는 때라고 해야 되죠. 다음 날이 끝나는 때는 3월 6일이 끝나는 때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틀린 게 5번. 이렇게 읽다 보면 어설픈 게 보여요. 이거죠. 환지처분. 그 시행자는 지정권자한테 가서 준공금사 받고, 지정권자가 직접 할 때는 공사하려 공고 떨어지고 60일 내 환지처분. 환지처분 공고 있으면 새로 조성된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을 꼭 주의하죠. 다음날 종전 내 땅으로 본다. 다만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땅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이런 거 표현은요, 여러분 눈으로 외우지 마시고 입으로 떠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입으로 이렇게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이렇게. 그런데 환지처분 했는데 종전 땅의 행정상 재판상 처분, 종전 토지에 전속을 하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환지처분으로라도 영향받지 않고 종전 토지 그대로 남습니다. 용도지역 지구구역 지정 처분, 출입금지 가처분, 점거보지 처분 이런 것들. 지역권도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 토지 그대로 남든지 아니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은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입지환지도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 내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이렇게 이거 뭐 정한 자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 뭐 채시 보환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외울 필요도 없어요. 채비든 시행자가 땅을 팔아야 되니까 시행자가 가져가는 것이고 보류지는 공적으로 써야 되니까 환지계획으로 정한 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되는데 뭐 채시 보환이라고 외워서 더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 작년에 안 나왔죠. 그래서 도시개발채권 시도지사가 발행하는데 유일하게 행안부 장관에게 승인받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거니까 착오로 매입했다. 중도상환. 그럼요. 매입금액을 초과했다. 착오로 매입했다.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승인받고 5년부터 이거 우리 도시공계획 시설채권하고 꼭 비교해 놓으셔야 돼요. 5년부터 10년까지 보면서 조례로 정한다. 상환기간은 소멸시효 원금 5년 공법이니까 이자는 이자니까 2년. 매입 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5년간 보관하세요. 이렇게. 자, 이건 대표 문제인데 풀린 사람이든 정답을 틀린 사람이든 도시개발 채권 파트를 꼭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다 봐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공부를 해 놓으셔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정비기본계획, 거의 정비기본계획도 정비계획, 정비구역에서는 복잡하게 돼서는 못 내니까 내는 확률이 높죠. 14일 이상 주민공납, 그렇죠. 깔끔하게 다행히 1번인데 정비계획은 더블 30일, 오늘 14일.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갈 내용이죠. 당연히 착성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 다음에 정비 기본 계획이란 건요, 물론 이제 10년 단위로 짜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등 알아놓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이라 해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만 의무적으로 짜는 거예요. 그리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하라고 할 때만 짜면 되는 거거든요.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장은. 따라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짰으면 도지사 승인 받습니다. 그 다음 누가 짰더라도 보고를 누구한테 하냐? 국토교통부에 가서 보고합니다. 그래서 도지사 보고가 아니고 시장 원수는 10년마다가 아니고 5년마다. 자, 그래서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흐름을 정리를 좀 해 놓으셔요. 여기.
나오죠. 금방 얘기한 거. 여기 지금 정비 기본 계획이니까 10년을 내다 보니까 기본 방향, 계획 기간 이런 것들 추상적으로 들어가지 구체적으로 정비구역, 정비사업 명칭 이런 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비 예정구역의 범위,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 수립 시기, 밀도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 안정대책, 주거대책은 정비계획으로, 그 다음에 주민공ram 14일 이상 딱 외우고, 당연히 이 절차는 기본이죠. 국토교통부 장관님 찾아가서 보고한다.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업 시행 방법으로 옳은 것.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스스로 보존 정비 계량하세요. 전부다 일부를 깔끔하게 수용해서 주택 건설하거나 환지를 주거나 또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스트를 혼용할 수 있어. 이건 맞죠. 그 다음에 이 사업인데 오피스텔은 재건축이죠. 재건축.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으로 건축물 지어 공급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업과 디귿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왜 넣냐면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과 시행자에 관해서 작년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꼭 해달라 하는 겁니다.